영화로 읽는 톨스토이의 부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모든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장편 소설인 부활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함께 그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깊이 있는 사상과 철학이 담긴 이 방대한 작품이 어떻게 영화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 재해석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성의 본질과 도덕적 질문들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설 부활은 톨스토이가 평생을 고민해온 인간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부활은 1899년에 발표된 러시아 문학의 걸작으로 작가의 사상적 전환기, 즉 말년의 기독교적 무저항주의와 사회개혁 사상에 깊이 심취한 이후의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소설은 귀족 청년 드미트리 네플류도프가 자신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 한 여인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깨닫고 그녀의 구원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영혼의 진정한 부활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당시 러시아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도덕적 갈등을 매우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으며 톨스토이의 종교적, 사회적 사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소설 부활은 그 문학적 가치와 메시지의 보편성 덕분에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작품은 1958년의 롤프 한생 감독이 연출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입니다. 호르스트 보홀츠와 미리암 브루라는 당대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959년 한국에서도 개봉하여 당시 대중들에게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더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한국에서 소설의 내용이 워낙 유명했기에 영화 홍보 시 별도의 줄거리 설명이나 해설 없이도 관객들이 영화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작 소설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과 메시지의 힘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화 부활은 원작 소설이 가진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시각적인 언어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하며 톨스토이의 사상을 보다 폭넓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작에서 주인공 네플류도프는 톨스토이 자신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주 해석됩니다. 그는 카투사를 구원하려는 자신의 도덕적 여정 속에서 농민을 위한 노력, 사유재산의 부정, 그리고 당시 기성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 톨스토이가 말년에 깊이 천착했던 사회적, 윤리적 가치들을 실천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깊이와 작가의 신념은 영화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의 책임과 속죄,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영화는 드미트리 네플류도프 공작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지방 법정 재판에서 과거 자신이 젊은 시절 충동적으로 유혹하여 결과적으로는 타락의 길로 내몰았던 하녀 카투사 마슬로바를 살인 혐의로 피고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는 네플류도프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각성을 가져옵니다. 10여 년 전 네플류도프는 어린 하녀 카투사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돈 몇 푼을 쥐어준 뒤 그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카투사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버림받았고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결국 창녀가 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마주한 카투사의 비참하고 초췌한 모습은 네플류도프에게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직시하며 깊은 죄책감과 함께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네플류도프가 카투사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그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자신의 안위나
사회적 평판보다 카투사의 진정한 구원과 정의를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깨닫습니다. 그는 법정의 오판을 바로잡고 나아가 카투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플류도프는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자신이 속한 귀족 사회의 위선과 불의를 통렬히 비판하며 진정한 의미의 속죄와 영혼의 부활, 그리고 인간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카투사의 가명을 위해 황제에게 탄원하고 그녀가 유형을 떠나는 시베리아까지 동행하며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네플류도프는 단순히 한 여인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자신 또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이러한 네플류도프의 내면적 변화와 그의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점진적인 영적 성장을 매우 섬세하고 설득력 있게 그려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속죄 과정을 넘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헌신과 희생이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부활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톨스토이적 메시지의 핵심이며 영화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메시지는 개인의 책임감을 넘어선 인류애적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영화의 독창성과 재해석의 의미는 원작 소설이 가진 방대한 분량과 깊은 철학적, 사회적 사상을 영상이라는 매력적인 언어로 압축하고 당시 시대의 감각에 맞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롤프 한센 감독은 톨스토이의 핵심 사상적 메시지를 충실히 유지하면서도 영화적 서사와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객들이 주인공 네플류도프의 복잡한 감정선에 깊이 몰입하고 그의 고뇌에 찬 도덕적 여정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당시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톨스토이가 던지는 인간, 본연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사회 개혁에 대한 뜨거운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요소와 음악,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원작 소설의 추상적인 사상을 구체적인 현실로 끌어내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문학작품을 영상으로 옮긴 것을 넘어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한 재해석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원작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영화만이 가지는 특유의 전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모든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 문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각자 내면의 선과 악, 이기심과 이타심, 약함과 강함, 그리고 죄책감과 용서와 같은 다양한 인간적 속성들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속성들 중에서 어떤 면모를 인식하고 어떤 속성을 선택하여 키워나가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원작과 그 영화는 우리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 불평등, 그리고 타인의 무관심과 책임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또한 진정한 부활은 외부적인 조건의 개선이나 법적인 처벌의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성찰과 통렬한 반성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용기 있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 네플류도프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내면적 변화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플류도프 공작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이득과 편의를 위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타인의 부활을 위해 자신의 안락한 삶과 사회적 지위를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는 네플류도프의 숭고한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가 지닌 인간성의 긍정적인 잠재력, 즉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어쩌면 이 영화와 소설은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잠재된 수많은 인간적 면모들 중에서 어떤 인간성을 깨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깨어난 인간성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이었습니다.